김지은은 매주 수요일 오후 서울의 한 중급 호텔 로비에서 기다렸다. 그녀의 심장은 항상 그 순간에 미친 듯이 뛰었지만 표정은 차분했다. 32살의 지은은 결혼한 지 8년째였고 5살 된 딸아이와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있었다. 남편은 IT 회사에서 일하는 성실한 가장이었고 그녀 자신은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진짜 삶이 아니었다. 호텔방 안에서만 그녀는 진정한 자신을 느꼈다. 그곳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이소영이었다. 28살의 소영은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티는 평범한 여성이었다. 지은과 소영은 6개월 전 우연히 만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됐다. 처음에는 단순한 대화였지만 곧 서로의 고독을 공유하게 됐고 그 고독은 사랑으로 변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다. 남편의 따뜻한 미소, 딸의 천진난만한 웃음이 그녀를 괴롭혔다. 이게 왜 나한테 일어나는 거지? 그녀는 거울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됐다. 특히 그녀처럼 가정을 가진 여성에게는 더했다. 부모님은 보수적이었고 결혼을 강요했던 그들은 딸의 정상적인 삶을 기대했다. 지은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겨왔다.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이었던 여자 선배를 잊기 위해 남자친구를 사귀었고 결국 결혼까지 했다. 하지만 소영을 만난 후 그 억눌린 감정이 폭발했다. 소영은 지은에게 자유를 상기시켜줬다. 우리가 왜 숨겨야 해? 사랑은 사랑인데 소영의 말은 지은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이번 수요일도 어김없이 소영이 나타났다. 그녀들은 방으로 들어가 서로를 끌어안았다. 대화는 늘 깊었다. 소영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다. 나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했어. 엄마는 재혼해서 새 가족을 만들었고 아빠는 사라졌지. 그래서 혼자였어. 지은은 그런 소영을 안아주며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결혼 전에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지만 가족 때문에 포기했어. 지금도 매일 후회해. 그날 밤 그들은 평소처럼 사랑을 나눴다. 하지만 지은은 모르고 있었다. 소영의 눈빛에 숨겨진 그림자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소영은 최근 지은의 가족에 대해 더 많은 질문을 했다. 너의 남편은 어때? 딸아이는 지은은 그걸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남편의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왔다. 오늘도 늦었네. 회사 일 바빴나 봐. 남편의 말에 지은은 미소로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소영의 향기가 아직 남아있었다. 그날 밤 딸을 재우며 지은은 생각했다. 이 생활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소영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오늘 밤 특별한 걸 준비했어. 기대해. 지은의 심장이 다시 뛰었다. 하지만 그 메시지 뒤에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소영은 최근 이상했다. 더 자주 만나자고 조르고 지은의 일상에 대해 세세히 물었다. 지은은 그걸 사랑의 증거로 봤지만 사실은 아니었다. 한편 소영은 자신의 카페에서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지은의 사진이 쥐어져 있었다. 미안해, 지은아.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소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과거는 지은이 상상하는 것보다 복잡했다. 부모의 이혼 후 소영은 이모 집에서 자랐고 그 이모는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였다. 동성애를 죄악으로 보는 환경에서 소영은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살았다. 하지만 지은을 만난 후 그녀는 변했다. 아니, 변하려 했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았다. 소영은 최근 지은의 남편과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었다.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소영은 지은의 삶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왜? 배신감 때문이었다. 지은이 결혼 생활을 포기하지 않자 소영은 상처받았고 그 상처가 증오로 변했다. 지은은 그 주말
가족과 함께 공원에 나갔다. 딸이 웃으며 뛰노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행복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소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엄마, 왜 슬퍼 보여? 딸의 물음에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소영과 함께하는 자유로운 삶, 아니면 가족을 지키는 안정된 삶. 사회의 시선은 후자를 강요했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여전히 차별받았고 이혼은 스캔들이었다. 지은의 부모님은 가족이 제일 중요해라고 늘 말씀하셨다. 그 말은 지은을 올가매는 쇠사슬이었다. 다음 수요일, 호텔에서 소영을 기다리던 지은은 이상함을 느꼈다. 소영이 늦었다. 30분, 1시간. 메시지도 없었다. 지은은 불안해하며 방을 나섰다. 로비에서 그녀는 호텔 직원에게 물었다. 방금 체크아웃한 손님 있나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지은은 소영의 카페로 달려갔다. 문은 닫혀 있었다. 소영아, 그녀는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불안에 떨었다. 소영이 사라졌다. 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지은은 소영의 번호를 수십 번 눌렀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의 사무실로 택배가 도착했다. 안에는 한 장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을 본 지은의 세상이 무너졌다. 그 사진은 그녀의 남편과 소영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웃으며 대화하는 그들. 배경은 지은의 집 근처 카페였다. 이게 뭐야? 지은의 손이 떨렸다. 배신이었다. 소영이 그녀를 속인 건가? 아니면... 지은은 사진을 쥔 채로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해?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사진 속 남편과 소영의 모습은 친밀해 보였다. 언제 만난 거지? 어떻게? 지은은 머릿속에서 수많은 가능성을 그렸다. 소영이 처음부터 그녀를 속인 건가? 아니면 복수. 지은은 소영과의 만남을 떠올렸다. 6개월 전 온라인에서 시작된 대화. 소영은 나처럼 외로운 사람을 만난 건 처음이야 라고 했었다. 그 말이 거짓이었을까? 지은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오늘 저녁에 이야기 좀 할게. 목소리가 떨렸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남편을 마주 앉혔다. 이 사진.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은아, 그건 오해야. 그는 더듬거리며 설명했다. 그 여자는 당신 친구라고 했어? 우연히 만났고 대화하다가. 남편의 말은 지은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소영이 남편을 만난 건 지은의 삶을 탐색하기 위해서였다. 소영은 지은이 결혼 생활을 포기하지 않자 질투와 분노로 남편에게 접근했다. 당신 아내가 나를 사랑해요 라고 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만남에서 소영은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다. 남편의 친절함에 끌렸다. 나는 이런 식으로 복수할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모르겠어. 소영은 사라지기 전에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은 지은에게 보내는 마지막 메시지였다. 내가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나는 내 삶을 파괴할 거야. 하지만 소영은 실행하지 않았다. 대신 사라졌다. 지은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왜 힘들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지은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결혼 생활이 잘 안 돼. 어머니의 물음에 지은은 네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건 반쪽짜리 진실이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를 고백하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지은의 친구들조차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다니 그건 병이야 라고 말하곤 했다. 지은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을 들어왔다. 학교에서, TV에서, 가족 모임에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병으로 치부하며 살았다.
하지만 소영을 만난 후 그건 사랑이었다. 이제 그 사랑이 배신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지은은 소영의 카페를 다시 찾았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이웃 상점 주인이 말했다. 그 애 어제 짐 싸서 떠났어. 어디로 갔는진 몰라. 지은은 절망했다. 소영의 아파트로 갔다. 문은 잠겨 있었고 이웃은 혼자 사는 애였는데 갑자기 사라졌네 라고 했다. 지은은 소영의 SNS를 확인했다. 모든 게시물이 삭제됐다. 소영아, 왜? 지은은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히지 않았다. 그날 오후, 지은은 회사에서 조퇴를 하고 집으로 갔다. 딸이 유치원에서 돌아오자 그녀를 안아주었다. 엄마 사랑해. 이 딸의 말에 지은은 울었다. 이 아이를 위해 그녀는 포기해야 할까? 한편 소영은 부산행 버스에 앉아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지은아, 미안해. 나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질까 봐 도망쳤어. 소영의 계획은 실패했다. 지은의 남편을 만나고 그의 이야기를 듣자 마음이 바뀌었다. 아내가 요즘 힘들어 보이네요. 친구분이 도와주세요. 남편의 말은 소영을 깨우쳤다. 그녀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었다. 하지만 지은이 선택하지 않자 상처가 컸다. 사진을 보낸 건 임펄즈였다. 이제 후회했다. 소영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다. 부산에 사는 친구 집으로 가서 카페를 다시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얼굴이 떠올랐다. 우리가 왜 이렇게 돼야 해? 사회 때문에 소영은 한국의 보수적 문화를 원망했다. 동성 결혼은 불법이었고 차별은 일상이었다. 지은은 그 주말 부모님 집을 방문했다. 어머니는 너 요즘 왜 이렇게 야위었어? 남편과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었다. 지은은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TV를 보며 말했다. 요즘 세상 이상해. 동성애자들이 결혼하려 한다니 그건 자연에 어긋나.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화장실로 가서 울었다. 아빠, 나도 그래? 나도 사랑해.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압력. 지은은 그 모든 걸 짊어지고 있었다. 소영의 배신은 그 무게를 더했다. 다음 주, 지은은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다. 우리 솔직히 이야기할게. 하지만 막상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남편은 너무 피곤해 보이네. 휴가 가자라고 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소영을 찾고 싶었다. 그녀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이 사람을 찾아주세요. 탐정은 잘겠어요. 하지만 비용이 들어요. 지은은 은행에서 돈을 빼서 지불했다. 그건 그녀의 비밀 저축이었다. 소영을 위한 돈. 이제 그 돈으로 소영을 찾는다. 아이러니였다. 탐정은 일주일 후 연락했다. 부산에 있어요. 주소는. 지은의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부산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결정은 위험했다. 가족을 버리고 가는 건가? 지은은 부산행 KTX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창밖 풍경이 스치듯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소영으로 가득했다. 왜 사라진 거야? 그 사진은 뭐였어?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부산에 도착한 지은은 탐정이 준 주소로 택시를 탔다. 작은 아파트였다. 문을 두드리자 소영의 친구가 나왔다. 소영 씨 계세요? 친구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은을 봤다. 누구세요? 지은은 친구예요. 급한 일이에요. 친구는 소영이는 지금 없어요. 카페에서 일해요. 주소를 알려줬다. 지은은 그 카페로 갔다. 소영이 커피를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소영아, 지은의 목소리에 소영은 컵을 떨어뜨렸다. 지은. 둘은 카페 뒤편으로 갔다. 소영의 눈이 붉어졌다. 왜 왔어? 지은은 설명해. 그 사진은 뭐야? 남편과 왜 만난 거야?
소영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처음엔 복수하려 했어? 내가 나를 선택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내 남편 만나고 마음 바뀌었어. 그는 좋은 사람이야. 너를 사랑해. 지은은 충격받았다. 복수. 나 때문에. 소영은 울며 말했다. 나도 아팠어. 매주 호텔에서 만나지만 너는 집으로 돌아가. 나는 혼자야. 그 말은 지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녀들은 서로의 고통을 이해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했다. 지은은 부산에서 하루를 보냈다. 소영과 산책하며 이야기했다.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해? 한국에서 동성애는 죄야. 소영은 아니, 사랑은 죄가 아니야. 사회가 잘못됐어. 하지만 지은은 가족이 있어? 포기할 수 없어. 오소영은 그럼 나를 포기해. 대화는 갈등으로 이어졌다. 지은은 호텔로 돌아왔다.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했다. 여보, 나 부산에 왔어. 생각할 게 있어. 남편은 걱정했다. 무슨 일? 빨리 돌아와. 지은은 곧 갈게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다음 날 지은은 소영과 다시 만났다. 나 이혼할까 생각해. 소영의 눈이 커졌다. 정말. 하지만 지은은 하지만 딸 때문에. 소영은 아이를 생각하면 내가 행복해야 해. 억지로 사는 건 아이에게도 나빠오. 그 말은 지은을 흔들었다. 한국에서 이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히 여성에게. 재판, 양육권, 사회적 낙인. 지은의 부모님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터였다. 너 이혼하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한편 남편은 지은의 부재에 불안했다. 그는 지은의 일기를 발견했다. 소영을 사랑해. 하지만 가족을 버릴 수 없어. 왜 충격이었다. 남편은 친구에게 상담했다. 아내가 여자를 좋아하나 봐. 친구는 그럴 리 없어. 오해일 거야. 하지만 남편은 확신했다. 그는 지은의 부모님께 전화했다. 지은이가 이상해요. 도와주세요. 부모님은 서울로 왔다. 딸아, 무슨 일이야? 지은은 부산에서 돌아온 후 그들을 마주했다. 엄마, 아빠.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가족 모임은 폭풍이었다. 남편이 일기를 보여주자 아버지는 화를 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미쳤어. 어머니는 울었다. 어떻게 그런 여자를. 지은은 사랑해요. 숨길 수 없어요. 그 고백은 가족을 무너뜨렸다.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 그런 딸 필요 없어. 지은은 충격받았다. 딸을 안고 울었다. 엄마, 왜 울어? 아이의 물음에 지은은 미안해. 사회의 압력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다. 변호사는 동성애는 불리해요. 양육권 잃을 수 있어요. 지은은 절망했다. 소영은 부산에서 지은의 소식을 들었다. 지은아, 괜찮아? 전화로 물었다. 지은은 자니. 가족이 날 버렸어. 소영은 내가 갈게. 소영은 서울로 왔다. 둘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현실은 하어시했다. 지은은 직장을 잃었다. 회사 이미지가 상사의 말이었다. 소영의 카페도 문을 닫았다. 돈이 없었다. 우리 어떻게 살아? 지은의 물음에 소영은 함께라면 돼. 하지만 갈등이 생겼다. 지은은 가족을 그리워했다. 딸을 볼 수 없어. 오소영은 시간이 해결할 거야. 하지만 아니었다. 법정에서 지은은 증언했다. 저는 사랑했어요. 그게 잘못인가요? 판사는 가족의 안정이 우선입니다. 양육권은 남편에게 갔다. 지은은 무너졌다. 이게 대가야. 그녀는 소영을 원망했다. 너 때문에. 소영은 미안해. 하지만 사랑이었어. 관계는 균열이 갔다. 지은은 우울증에 시달렸다. 약을 먹고 상담을 받았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상담사는 사회가 변해야 해요. 하지만 변하지 않았다.
지은과 소영의 삶은 점점 어려워졌다. 작은 아파트에서 둘이 사는 건 로맨틱하지 않았다. 돈 문제, 사회의 시선. 이웃들은 저 여자들 이상해라고 수근거렸다. 지은은 새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이력서에 이혼 이력이 발목을 잡았다. 경험이 있지만 개인 사정이 이 면접관의 말이었다. 소영은 파트타임으로 일했다. 오늘도 늦게 올게 지은은 혼자 앉아 과거를 회상했다. 행복했던 가족 생활. 이제는 딸의 사진만 남았다. 엄마가 미안해. 그녀는 사진을 보며 울었다. 소영은 지은의 고통을 알았지만 자신의 상처도 컸다. 나도 가족 잃었어. 하지만 너 있잖아. 하지만 지은의 원망이 쌓였다. 너가 사진 안 보냈으면 이 지경 안 됐어. 소영은 그땐 미쳤어. 후회해. 대화는 싸움으로 변했다. 우리 헤어지자. 지은의 말에 소영은 안 돼. 사랑해. 하지만 관계는 위태로웠다. 지은은 옛 친구를 만났다. 지은아, 왜 그렇게 됐어? 돌아가. 친구의 조언은 지은을 흔들었다. 가족이 중요해. 한편 남편은 딸을 키우며 지은을 그리워했다. 아내가 왜 그랬을까? 그는 상담을 받았다. 동성애는 선택이 아니에요. 상담사의 말에 남편은 깨달았다. 내가 이해 못했어. 그는 지은에게 연락했다. 딸 보고 싶지? 와. 왜? 지은은 딸을 만났다. 엄마, 아이의 포옹에 울었다. 남편은 미안해. 내 감정을 몰랐어. 지은은 나도 미안해. 그 만남은 화해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소영은 질투했다. 남편 만났어. 지은은 딸 때문에. 소영은 나 버릴 거야? 갈등은 고조됐다. 소영은 지은의 전화를 몰래 봤다. 남편과의 메시지. 화해. 소영은 분노했다. 너 아직 그 사람 사랑해. 지은은 잔이야? 딸 때문이야. 하지만 소영은 믿지 않았다. 그녀는 짐을 쌌다. 나 갈게. 지은은 가지마. 소영은 너 선택해. 가족이냐, 나냐. 지은은 둘 다. 하지만 불가능했다. 소영은 떠났다. 다시 부산으로. 지은은 혼자 남았다. 이게 끝이야. 그녀는 절망했다. 지은은 부모님을 찾았다. 아빠, 용서해주세요. 아버지는 내가 왜 그랬어? 우리 집안 망쳤어. 하지만 어머니는 따라. 엄마는 이해할게. 어머니의 말은 지은을 울렸다. 가족은 서서히 화해했다. 아버지도 시간이 필요해 라고 했다. 지은은 딸과 더 자주 만났다. 하지만 소영의 빈자리는 컸다. 그녀는 소영을 찾았다. 부산 카페. 소영은 왜 왔어? 지은은 사랑해. 돌아와. 소영은 내 가족은. 지은은 함께할게. 둘은 재회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지은은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힘들어. 하지만 싸워야 해. 그 말은 희망이었다. 지은과 소영은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 그 여자와 살면 딸 못 봐. 아버지의 말이었다. 지은은 선택해야 했다. 딸을 포기할 수 없어. 소영은 이해해. 이 둘은 다시 헤어졌다. 지은은 남편과 재결합을 시도했다. 우리 다시 시작할까? 남편은 내가 행복하면.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소영이었다. 그녀는 우울증이 심해졌다. 병원 입원. 왜 사는 거지? 의사는 자신을 사랑하세요. 지은은 퇴원 후 소영에게 편지를 썼다. 미안해. 하지만 사랑해. 이소영은 답했다. 나도 하지만 재회는 없었다. 시간이 흘렀다. 지은은 새 삶을 시작했다. 싱글맘이 됐다. 양육권을 되찾았다. 엄마, 행복해. 딸의 물음에 지은은 등. 하지만 거짓이었다. 그녀는 소영을 잊지 못했다. 사회는 조금 변했다. 동성 결혼 운동이 일어났다. 지은은 참여했다.
우리 권리를 위해 그곳에서 소영을 만났다. 지은아, 둘은 눈물을 흘렸다. 재회는 감정적이었다. 지은과 소영은 커피숍에서 앉아 과거를 이야기했다. 그때 왜 떠났어? 지은의 물음에 소영은 내 행복을 위해, 지은은 나 행복하지 않았어. 둘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은의 가족은 여전히 반대했다. 그 여자랑 엮이지 마, 아버지의 말이었다. 소영의 친구들도 사회가 안 받아줘. 하지만 둘은 포기하지 않았다. 함께 싸우자. 그들은 LGBT 권리 단체에서 활동했다. 시위, 세미나. 동성애는 자연스러워요. 지은의 연설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하지만 반발도 컸다. 온라인에서 비난. 변태들. 지은의 직장은 압력을 받았다. 퇴사하세요. 그녀는 실직했다. 소영의 카페도 불매운동. 게이 카페. 둘은 힘들었다. 포기할까? 소영의 물음에 지은은 아니. 사랑이니까.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버텼다. 지은은 프리랜서로 일했다. 소영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다. 우리 잘 될 거야? 가족의 변화가 왔다. 어머니가 먼저 다가왔다. 딸아, 내가 행복하면 돼. 어머니는 소영을 만났다. 지은이를 잘 부탁해. 소영은 울었다. 아버지는 천천히 받아들였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이 딸도 소영 이모 좋아하라고 했다. 남편은 새 사람을 만났다. 축하해. 지은의 말에 그는 너도 행복해. 둘의 삶은 안정됐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그 사진. 아직 아파해. 지은의 말에 소영은 미안해. 영원히 그들은 서로를 용서했다. 사회는 서서히 변했다. 동성 파트너십 법안이 논의됐다. 지은과 소영은 그 운동의 일원이 됐다. 우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게 가치 있었을까? 사랑을 위해 가족을 잃을 뻔했고 사회와 싸웠다. 하지만 이제 행복했다. 소영과 함께. 그 선택은 옳았을까? 그른 걸까?